원래 저는 증권사 출신이 아니고 이제 주대우에 입사를 했고 거기를 퇴사를 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99년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2003년에서 2014년 초반까지 키움증권, 키오드림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MTN에서 2009년부터 하고 있는 중에,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가장 기본이 주식은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상과의 소통은 결국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 옛날 2010년도 4월 23일 날 머니위크라는 이제 조그만 그 증권 관련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10년 그때도 여기 내용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집중해라. 그죠? 2차 전지, 원자력, 반도체. 그죠? 그 당시에도 저는 경기 민감 섹터 2003년에서 2007년을 제외하고는 그죠? 경기 민감주 매매를 하지 않아. 이때도 뭐 2차 전지나 원자력, 반도체 이런 쪽 부분을 이야기한 건 그때 그 산업 부분이 뭐예요? 성장 산업.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이야. 컨텐츠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관련돼서 뭐 섹터에 있어서 뭐 원전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이 메타버스 쪽부터 하죠. 사실은 메타버스 쪽 라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메타버스도 이미 이제 한번 시세를 올 5월 달에 그죠? 세게 냈잖아. 그죠? 그 세게 냈기 때문에 좀 쉬어간 흐름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9월 17일 날 올려드렸었던, 우리 골디언님께 올려드렸었던 내용인데, 메타버스가 뭔가, 요 부분들은 여기, 요 내용에 있어요. 일요일 날 올린 내용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메타버스 내용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부분들을 그거를 이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할 부분이 이제 최근에 올렸었던 여기 아까 이제 9월 17일 날 올렸다면 여기 이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옛날처럼 여행을 가고 뭐 하는 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괜찮을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이런 속에서의 여행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흐름 부분이고 요걸 염두에 보셔야 돼. 국내 첫 메타버스 ETF가 4종이 출시됐다. 그죠? 이게 10월 13일 날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느 섹터에 왜 ETF 부분을 만드느냐, 그죠? 지금 삼성운용은 액티브 투자 방식.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옵티시스 이런 신규 상장과 관련된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신흥 강소기업의 삼성운용 자산이 이런 ETF 속에서 액티브 투자 방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좀 이쪽 KB나 NH, 미래에셋 쪽은 우리나라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직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이제 앞으로의 성장하는 쪽 흐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네이버나 LG이노텍, 하이브, 거기에 JIP나 YG엔터 이런 문화 컨텐츠 쪽을 같이 합쳐서 움직이는 게 이제 이 패시브 방식 흐름으로 자금을 운영할 게 이 메타버스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은 영상으로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하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10월 12일 날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XR 메타버스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거기에 XR은 이제 확산현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콘텐츠와 플랫폼의 진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실 메타버스가 처음 등장한 건 1990년대인데,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지금 2020년대에 재부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콘텐츠 흐름 부분들과 함께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야,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연세가 계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실 텐데, 여하튼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요거 한번 보죠. 그건 뭐 나중에 보고, 항상 우리가 이제 인터넷 혁명, 여기서 참여하신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예요?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 시대에 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도 그렇고 PC도 여러분들의 휴대폰도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었던 세대와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지금의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은 당연히 인터넷을 쓰고 당연히 모바일 휴대폰을 쓰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과거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는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시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기술이 암만 좋아도, 그죠? 왜 1990년대에 나왔다가 그때는 각광을 못 받고 지금 다시 각광을 받느냐. 제가 옛날에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그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빨리 개발이 됐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가 죽고 내연기관차, 화석 연료를 통한 자동차 시대가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특출한 기술 흐름 부분도 결국 시대와 맞게 움직여야 되고, 시대와 맞게 움직이는 것은 기술의 혁명, 기술 침투가 잘 될 수 있는 타이밍이어야 되는데, 기술 침투가 잘 될 수 있는 때는 결국 그것이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죠? 기술의 변화나 이게 쉽지가 않아. 왜? 익숙한 것에 대한 부분을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혁명,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요인인데, 이번엔 코로나가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럼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경기 민감주 하지 말고 구조적 성장 섹터를 하셔라, 구조적 성장 섹터를 해야 된다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 벌써 그죠? 무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항상 시장은 새로운 세상을 갈망해. 그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로운 시장이라는 건 새로운 산업의 흐름이고, 그 새로운 산업에 걸맞는 게 주식시장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의 이 메타버스 흐름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이나 킬러 앱이나 그죠? 이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로 확산되는 시기에 다시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텍스트에서 이미지, 영상 이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는 과정을 갖고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앞으로 나올 애플이나 구글 글래스, 삼성도 마찬가지고 준비하는 글래스, 그죠? 그 부분에 흐름으로 이어질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지금 사실 가상현실이니 증강현실이니 피부에 와닿지 않을 텐데, 그죠? 이제 글래스를 통해서 아주 친화적인 인간들이 친화된 흐름 부분으로 전개가 되게 되면 현실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이 아주 유사하게 실현되는 흐름들로 가는 그런 상황의 흐름 속에서 3차원 디지털 가상 공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행조차도 굳이 뭐 캐나다 가가지고 뭘 구경하러 뭐 하러 가냐. 그거보다 더한, 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내가 어느 지역 딱 찍으면 유럽, 뭐 캐나다, 이런 쪽을 다 실지, 거기 가서 여행하고 경험하는 거 그대로의 가능, 이 흐름 부분을 이런 세상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능케 하는 그런 흐름. 여러분들, 저는 만화를 어렸을 때 좋아했지만, 그 여러분들도 만화 좋아하신 분들은 예전에 만화로 보았었던, 그죠?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 세계로 자꾸 이어지고 있잖아. 그죠? 수직 이착륙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려면 차로 몇 시간을 가던 걸 그냥 비행기보다 더 나은 수직 이착륙으로 가게 되면 30분이면 가는 시대가 오는 거.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만화책에. 그죠? 신발바닥에 로켓포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나는 거. 그런 시대도 결국은 하나하나 변화하면서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그건 아직 먼 흐름이지만, 그런 시대의 변화가 놓여져 있는 산업이 결국 앞으로의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여행도 단순히 그냥 어디를 지역을 방문하고 이런 게 아닌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시대가 지금 펼쳐지는 흐름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것을 밑받침하는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이쪽 라인 부분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월 초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쪽 라인에 자금을 투여하려고 하는 부분. 그게 왜?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 XR, 확장 현실. 기술의 결합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메타버스 쪽, 우리가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MR, 혼합현실,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확산현실로 진행되는 흐름이 적용되는 그런 기술의 발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요 VR, AR 산업의 글로벌 GDP 창출 흐름 부분이 2019년 464억 달러에서 2025년 앞으로 3, 4년 후에는 10배가 증가. 그죠?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는 그죠? 또 3배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기술의 개발과 연관돼서 그래서 그 강통신이 어떻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업들 부분이 이런 인터넷 혁명에서 메타버스 혁명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걸맞는 흐름, 거기에 로블록스니 이런 쪽 라인 부분들에 한정돼서 보지 말고 그런 기술에 진화하는 과정, 거기에 그 시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인터넷에서 또 특히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뒤처지는 흐름을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가상화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이런 쪽 라인 부분에 그것 때문에 각광받아서 좀 유메이드가 막 급등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터넷 혁명 이후 메타버스 혁명, 그리고 그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술의 흐름 부분으로 가는데,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애플이면 애플, 이런 대굴지의 기업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섹터를 매매하지 말고, 경기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금리가 오르든 안 오르든, 테이퍼링을 하든 말든, 테이퍼링을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때문에 어떻고 하는 그런 산업을 뭐하러 공략을 하냐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든 테이퍼링 할아버지가 오든
그 산업이 성장을 해서 그 산업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들은 결국 그 산업의 성장 흐름 속에서 맞춰가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왜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섹터에 포커스를 맞추냐고. 똑같이 시장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후에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건 줄어들게 마련인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코로나19 이전에는 경기가 좋았냐고 그죠? 매번 방송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그 포커스잖아요. 코로나19 전에는 뭐 세계 글로벌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892포인트 찍고 나서 1400포인트 올라갈 때까지는 전부 다 올라왔다. 오히려 X 같은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온 경우가 있고 그런데 1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올라가는 시대에서는 그때도 역시 성장 섹터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 성장의 섹터라는 게 시기마다 그죠? 지금은 2차전지 소재, 리튬이온 체계에서의 소재 쪽이 상승하는데 그죠? 앞으로 더 진화돼서 전고체든 리튬 메탈 배터리든 리튬 이온항 배터리든 아니면 듣보잡 더 좋은 배터리 체계 리튬이온 배터리계를 상쇄할 수 있는 더 획기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배터리 체계가 나온다면 또 지금의 2차전지 소재 쪽이 약세를 보일 수 있겠지. 그러나 방향은 전기차고 그 전기차가 발전하게 되는 흐름들 속에서 또 수소차 이런 친환경 흐름 부분으로 가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시대의 변화 흐름 부분에 아주 당연한 거다.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저도 사실 이 리포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도 어려워. 그죠? 왜?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항상 그래 왔어요. 그죠? 2차 전지 때도 전기차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에도 어떤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산업이 세상을 바꾸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항상 그죠? 어려워.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산업이니까. 익숙한 산업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이 사이클 중에서 성장을 지나서 성숙해 돼 있는 산업. 그죠? 우리도 반도체도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산업이지. 그죠? 이미 치킨 게임을 통해서 무수히 난립하던 반도체가 각광받던 엄청나게 각광받던 그 시대에 너도 나도 반도체 산업을 뛰어들다가 다 죽고 몇 개 안 남았잖아.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그렇듯이 새로운 그런 성숙기에서 치킨 게임의 승자에 있는 주식을 변동성 이 부분으로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시대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여갈 거냐는 선택의 목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단기 매매하는 쪽은 이런 내용 뭐 필요도 없어. 왜? 그냥 차트 보고 수급 보고 단타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시장의 변화, 내가 투자를 하는 흐름 부분으로 갖고 갈 거면 항상 시장의 변화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별 기업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뭐 내년 1사분기 이전에 그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삼성 이런 이 글래스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확산 현실, 우리가 가상, 증강, 혼합 현실을 접목한 확산 현실의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 더 많은, 더 각광받는 흐름 부분들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의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개발의 정도, 그 개발의 흐름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로블록스와 제페토, 이뿐만이 아니라, 이네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제반 기술, 흐름 부분들이 어디까지 왔고, 그런 제반 기술이나 이 접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 개별 기업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아까 문화 콘텐츠도 그냥, 하이브가 어디서 공연한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오면, 어디서 이제 공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단순한 흐름보다는 오히려, 지금 각계 기업들이, 넥슨이나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게임 업체들이 메타버스 관련 추진은 어느 정도인지, 그 속에서 어느 쪽 라인 부분이 관심 있게 움직여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문화 콘텐츠도 오징어 게임 때문에 빠르게 올라왔지만, 사실은 그 오징어 게임 부분 넘어서서, 이 메타버스와 함께 공존하는 흐름으로 갈 때, 그런 문화 콘텐츠의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가장 여기에 걸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런 기업들, 그런 시대 발전에 가는 기술 흐름들 속에서 산업의 적용이나 그 개별 기업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져갈 거냐,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가니까 따라서 가는 거냐, 아니면 준비되어서 이런 기술 흐름 부분들에 응행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해와 종목에 대한 접근을 갖고 가야 되는 세상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텐츠 나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한 이유도, 지금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면 그거 아직이죠? 그냥 요 리포트 내용도 제가 공방이 끝나면 요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지금은 우리 골대현님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죠? 여기다 올려놨는데 다른 쪽에도 올려놔서 카페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일부를 해줄 텐데,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거기에 가장 걸맞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 그죠? 중심 기업은 어느 기업이 있게 되겠느냐, 그것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포커스를 잡은 쪽은 XR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쪽으로는 맥스트, 그죠? 3D 그래픽 엔진 활용 역량 보유 산업 쪽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이쪽 라인 부분이 포커스다. 메타버스적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적으로는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이 당연히 기술력이 높겠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내가 그런 종목 섹터의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가다가 어느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냐는 기술적 흐름과 접목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총 흐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얘가 시가총액, 개별 기업인데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기술의 개발 흐름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한 흐름들 속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요걸 이제 이 엔터 산업과 연결돼서 디즈니 플러스 쇼케이스와 엔터 산업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그죠? 또 10분 쉬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산에 대해서 이제 각각 그런 곳마다